여러분 반갑습니다. 케니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테러리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테러리즘 먼저 시작을 하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영상 밑에 핸드아웃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클릭하셔서 다운을 받으셔서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테러리즘부터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바이오 테러리즘을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제 옛날에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무기로는 절대 싸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케미컬이나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적군에게 이걸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염병 같은 걸 퍼뜨려서 죽이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케미컬 또는 바이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마크의 강의에서 사실 이제 스킵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딱히 왜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일단 더 중요한 것들 먼저 다 공부하시고 시간이 남으시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바이오 테러리즘 넘어가서 칼슘 채널 블로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채널 블로커는 이제 심장에 사용이 되는 약이죠. 여기 노트를 보시면 They are like Valium for your heart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밸리움이 이제 살짝 정신과 약에 속해요. 근데 밸리움이 좀 릴렉스하게 하는 그런 약인데 그래서 칼슘 채널 블로커는 밸리움 같은 심장의 밸리움 같은 약이다. 그래서 they're like Valium for your heart. 릴렉스 시키는 거죠. 만약에 심장이 릴렉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슬로우 다운 되겠죠. 사실 메커니즘은 혈관을 다일레이트 시켜서 이제 칼디악 로드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슬로우 다운을 시키고 심장을 좀 릴렉스 시키는 거죠. 1번부터 볼게요. 1번의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 뭐 아이노트로픽, 뭐 크로모트로픽, 드로모트로픽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시험에서 나오는 단어라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심장 관련된 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좀 팬시하게 나타낸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노트로픽, 크로모트로픽, 드로모트로픽, 네가티브다 하면은 심장을 릴렉스 시키거나 슬로우 다운 시키는 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퍼지티브다, 아이노트로픽, 크로모트로픽, 드로모트로픽, 퍼지티브다. 이거는 심장을 좀 더 자극시키는 거죠. 스티뮬런, 카디악 스티뮬런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약들은 퍼지티브나 네거티브 둘 중에 하나에 속해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아이노트로픽, 크로모트로픽, 드로모트로픽, 퍼지티브는 카디악 스티뮬런이고 이거 네거티브는 카디악 디프레센트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칼슘 채널 블로커는 어디에 속해요? 아이노트로픽, 크로모트로픽, 드로모트로픽, 네거티브에 속하겠죠. 그쵸? 근데 웬만하면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데 그 디적신 그 약은 제외입니다. 이거는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약들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번을 볼게요. 칼슘 채너컬은 그러면 뭘 트릿을 하는지. 여기 AA 그리고 AAA. 다시 말해서 A를 보시면 이게 A, anti-hypertensive 고혈압을 치료를 해주고요. 그리고 AA, anti-angina, 엔자이나를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AAA, AAA, anti-atrial arrhythmia, 에이트리움하고 관련된 그 아리트미아를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뭐 A-flutter, A-fib, 뭐 PAC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SVT. 이게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이건데 이게 왜 이거는 A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ventricular 위에 supra잖아요. supra가 ventricular 위에가 뭐예요? atrium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SVT도 치료를 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AAA. 그래서 antihypertensive, anti-anginal,
anti-atrial arrhythmia. 아시죠? 그래서 ventricular arrhythmia는 치료를 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부작용을 볼 텐데 부작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칼슘 채널 블로커의 효과가 너무 많아진 거죠. too much. 그래가지고 이제 headache는 어떻게 생기냐? 이게 vasodilate 되잖아요. 그러면은 뇌에 피가 공급이 좀 덜 되겠죠. 그래서 헤드에이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헤드에이크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선택하실 때 웬만하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약의 부작용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하이퍼나트리미아 아니면 하이포나트리미아 아니면 하이퍼텐션, 하이포텐션 이런 것들이 다 헤드에이크가 있기 때문이죠. 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이퍼글라이세미아 아니면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전부 다 헤드에이크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거 그 적용이 되는 답을 전부 다 고르세요. 하면은 헤드에이크가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B를 볼게요. 하이포텐션. 아까 제가 칼슘 채널 블로커를 뭐 한다 그랬어요? 심장을 릴렉스 시키기도 하지만 그 릴렉스 시키는 메커니즘이 vasodilate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혈관이 그러면 넓어지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hypotension. 그리고 C를 보시면 bradycardia. 심장이 너무 릴렉스 돼서 bradycardia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에서는 이렇게 ABC가 나왔는데요. 뭐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 디피인 돼 있잖아요. 디피인. C. 디피인을 기억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약이 있냐면 엠로디핀, 뭐 니페디핀, 니소디핀 뭐 이런 게 다 디핀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핀만 들어가면 안 돼요. 약 이름의 끝에 핀만 들어가는 거는 칼슘 채널 블로커이 아니고 디핀이 들어가야 된다. 디핀. 그리고 디핀을 제외한 약을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칼슘 채널 블로커 그 약 뒤에 디핀을 제외한 약 이름 두 가지 뭐가 있냐면 verapamil, verapamil, verapamil 이거랑 cardizem, cardizem. 베라파밀은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 칼슘 채널 블로커이고요. 그리고 칼디젬은 IV 컨티뉴어스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디핀이 뒤에 들어가는 약이나 베라파밀, 칼디젬은 IV 컨티뉴어스다. 자, 다음을 볼게요. 5번. 그러면 여기에 nursing action이 뭐가 있을까요? 이 약을 주기 전에 간호사가 해야 할 거. 당연히 블러드 프레셔를 재야 되겠죠. 블러드 프레셔를 쟀는데 약을 주기 전에 혈압이 100 미만이다. 만약 예를 들어서 98이야. 98이면 어떻게 할까요? 약을 줘야 할까요? 오더된 거를? 안 되겠죠. 당연히 홀드를 해야 되겠죠. 홀드를 한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프로바이더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블러드 프레셔를 약을 주기 전에 재야 된다. 그래서 100 미만일 때는 홀드를 하셔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cardiac arrhythmias를 볼게요. 보통 이제 cardiac arrhythmia는 EKG 스트립이 그림으로 나와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영어로만 이렇게 설명이 돼서 뭐 QRS는 뭐 이러이러하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트릿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그 터미널로지를 모르면 그 단어를 모르면 문제를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터미널로지를 볼게요. A. QRS depolarization은 항상 ventricular하고 관련된 거다. 그리고 B는 P wave는 항상 atrial 관련된 거다. 다시 QRS는 뭐 QRS depolarization, 뭐 QRS 이런 거는 ventricular. 그리고 P wave는 항상 atrial.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번을 볼게요. 6 rhythm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엔클렉스에서 잘 나오는 6 rhythm이에요. 사실 EKG 스트립의 종류가 50개가 있다고 해요. 50개 정도가. 근데 그거를 다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서 잘 나오는 6개의 리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C stall을 볼게요. AC stall은 lack of QRS depolarization이다. QRS가 없는 거나 아니면 lack하다는 거죠. 그래서 QRS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straight line이 되겠죠. 뭐 P wave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QRS가 lack하면 lack of QRS depolarization이면 라인이 일자로 이렇게 맞춰지기 때문에 straight line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B, A flutter, atrial flutter. 여기서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sawtooth, 이거 톱날 같이 생긴 EKG를 말하는 건데 그게 P wave depolarization이 톱날이다. 그러면 A flutter 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스트립을 그림으로 안 보여주고 그냥 영어로만 설명을 하면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C, AFib. AFib은 chaotic 밑에 밑줄 쳐져 있잖아요. chaotic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fibrillation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haotic P wave면 뭐일 것 같아요? P wave는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바로 atrial이라고 했죠. atrial. atrial이 chaotic이면 atrial fibrillation이다. AFib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chaotic QRS depolarization은 뭘까요? ventricular fibrillation이 되겠죠. chaotic이 fibrillation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QRS가 ventricular이라고 했으니까 VFib이 되겠죠. 이번에는 VTAC을 볼게요. 자, bizarre이라고 사실 이게 영단어를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어로는 그냥 bizarre은 tachycardia다. bizarre? 근데 이게 bizarre하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 repeating pattern. 밑줄 쳐주세요. bizarre 그리고 repeat 되는 bizarre QRS. QRS는 무조건 ventricular이니까 ventricular tachycardia. 그래서 repeating bizarre QRS는 ventricular tachycardia다. 왜냐? 이게 repeating이 빠지잖아요. repeating이 빠지고 여기서 periodic이라는 말로 바뀌면 이거는 ventricular tachycardia가 아니고 다른 걸로 바뀌어요. PVC로 바뀝니다. 이제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스트립이 있는데 ventricular tachycardia에서 있는 이렇게 bizarre QRS가 하나만 있고 또 이제 스트립이 EKG 스트립이 정상적이다가 또 어쩌다가 하나 이렇게 있고 그런 거를 이제 periodic bizarre QRS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VTAC이 아니고 PVC가 됩니다. 그때는 PVC가 돼요. 여기 F를 보세요. F를 보시면 PVC. 이건 periodic bizarre QRS. 영어랑 익숙해지셔야 돼요. 엔클렉스는 이런 설명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PVC는 보통 priority가 낮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여기서 환자를 받았는데 전 시프트 간호사한테 환자를 받았는데 어떤 환자한테 먼저 가야 되나 할 때 PVC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PVC는 절대 아닌 거죠. low priority니까요. 그쵸? 자, 근데 exception이 있어요. exception. F에서 세 번째 3를 볼게요. be concerned. 자, 이때는 low에서 moderate로 바뀝니다. 그래도 절대로 PVC가 high는 될 수는 없어요. PVC는 절대 high는 될 수 없고
low에서 moderate까지 될 수 있다. 언제? 특정한 경우에만. 언제냐면 그 PVC가 6분 이상일 때, 6분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PVC가 6개의 스트립. 아까는 periodic인데 이게 6개가 나온다. 6개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in a row, 6 in a row 나오면 이게 moderate priority로 바뀌고, 그리고 만약에 PVC가 T-wave 바로 전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에서 나오면 절대 PVC 먼저 보진 마세요.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제가 EKG 스트립을 보고 구분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은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밑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거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볼게요. lethal arrhythmias. 이건 뭐냐면 진짜 심각한 거. 8분 안에 죽을 수도 있는 거. 8분 안에도 죽을 수 있는 EKG 스트립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까 6개 스트립에서 제일 생각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straight line. 바로 AC스톨이죠. 근데 그걸 영어로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lack of QRS depolarization. 그래서 항상 이거를 딱 단어를 보면 어떻게 설명이 되나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거랑 이거는 당연히 그쵸. 이건 항상 의학 드라마 보면은 이제 삐 소리 나면서 거의 이제 가시는 거죠. 그쵸? 두 번째는 VFib. VFib은 아까 이제 영어로 딱 생각해 보세요. 뭐였죠? Chaotic QRS Depolarization. 그쵸? 이 두 개는 8분 안에 환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두 가지는 그 칼디악 아웃풋이 없어요. 심장에서 이제 그 피를 뿜어내질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펌핑을 해서 온몸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그게 너무 적기 때문에 펄퓨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뇌 쪽에 피가 이제 펄퓨전이 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중요한 장기에도 펄퓨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금방 몸이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항상 high priority다. 이 두 가지 ACS도 VFib은 high priority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번을 볼게요. potential life-threatening arrhythmia가 뭐냐면 바로 VTEC입니다. VTEC과 VFib 차이점이 뭘까요? 이름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까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VFib은 칼디악 아웃풋이 없어요. 하지만 VTEC은 칼디악 아웃풋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당연히 칼디악 아웃풋이 있으면 펄피션이 되기 때문에 완전 당장에 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치료하지 않는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potential life threatening인데 일단 A를 볼게요. VTEC 중에서도 이제 펄스가 없는 VTEC이 있어요. 환자의 EKG를 봤는데 VTEC이다. 근데 환자의 펄스를 재봤는데 펄스가 없네, 안 느껴지네. 이러면 문제가 뭘까요? 펄스가 있다는 말은 바로 칼디악 아웃풋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왜냐면 펌핑을 하니까 내가 맥박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도달을 하니까 피가. 근데 이 펄스가 없다면 칼디악 아웃풋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칼디악 아웃풋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펄스가 없는 pulseless VTEC은 AC스톨이나 VFib이랑 똑같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나올 때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VTEC이라고만 나오면 이거는 AC스톨이나 VFib보다는 프라이오리가 떨어지지만 pulseless VTEC은 AFib하고 AC스톨하고 같이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문제에서 이거 세 개가 같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5번 트리트먼트를 보겠습니다. 자, 트리트먼트를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이제 ventricular
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무조건 ventricular이 들어가면 라이도케인으로 치료한다. ventricular 치료는 lidocaine, ventricular lidocaine. 자, 그래서 PVC는 또 라이도케인으로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VTEC도 라이도케인으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PVC는 라이도케인도 답이 될 수가 있고요. 아미오다론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VFib도 라이도케인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VFib은 아까 뭐라 그랬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죠. 죽은 사람을 약을 칼디악 아웃풋이 없는데 약으로 이걸 살려낼 수가 없죠. 그래서 진짜 life threatening 아닌 그냥 ventricular 관련된 것 있잖아요. PVC나 VTEC 이런 것들은 라이도케인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atrial 뭐라 그랬죠? atrial을 치료하는 거는 바로 calcium channel blocker. atrial 치료는 calcium channel blocker. 그래서 보겠습니다. C를 볼게요. supraventricular arrhythmias. 이거는 아까 ventricular이 아니죠. supraventricular이란 말은 ventricular 위에를 얘기하니까 atrial arrhythmia 관련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칼슘 채널 블로커도 이 치료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외우기 쉽게 여기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나열을 해놨고요. 그래서 adenosine, beta blocker, 칼슘 채널 블로커, 다이적신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데노신 먼저 볼게요. 아데노신은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빨리 IV를 주입을 해야 돼요. 빨리. 8초보다 더 빨리. 8초 안에. 이게 왜 그러냐면 아데노신의 효과는 심장이 불안정해서 이거를 그냥 심장을 turn off 시켜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심장이 꺼집니다. 그래서 심장이 에이시스톨까지 가요. 그러다가 30초 있다가 다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왜 컴퓨터 고장 나면 껐다가 켜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컴퓨터를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를 끌 때 이거를 오랫동안 끄지 않잖아요. 만약에 컴퓨터가 렉이 걸렸어. 그럼 버튼을 눌러서 한 방에 딱 꺼지게 하죠.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V 푸시로 IV 주입 아닙니다. 컨티뉴어스 IV 아니고 IV 푸시로 한 방에 꺼버려요. 8초 안에. 그 다음에 다시 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환자가 EKG가 있어요. EKG가 있는데 이 약을 줬는데 갑자기 에이시스톨이 돼요. 그 EKG 스트립에. 그럼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거는 정상이니까 심장이 꺼졌다가 30초 이후에 켜지기 때문에 이제 정상이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요. B는 베이타 블로커. 베이타 블로커도 그 칼슘 채널 블로커하고 똑같아요. 역할은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베이타 블로커는 그 브론코 컨스트릭션의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성 호흡 질환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COPD 환자들. 그런 환자는 베이타 블로커를 쓰지 않고 칼슘 채널 블로커를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아까 칼슘 채널 블로커의 기능이 뭐라고 했죠? A, AA, AAA. 그래서 antihypertensive, anti-anginal, anti-atrial arrhythmia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베이타 블로커과 칼슘 채널 블로커의 기능은 같다. 하지만 베이타 블로커는 브론코 컨스트릭션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만성 호흡 질환 COPD 환자는 칼슘 채널 블로커를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A, B, C, D에서 이제 다이적신. 이거는 대부분 여기 뒤에 레녹신이라고 나오잖아요. 엔클렉스에는 이 약만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레녹신 이거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A, B, C, D, D는 다이적신인데 그 내 이름은 레녹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남았죠. VFib하고 에이시스톨. 이제 이걸 살려내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이거는 약으로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웬만한 약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 VFib부터 볼게요. VFib은 전기 충격을 해서 defibrillate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AFib은 defib을 해야 된다. AFib은 defib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ACstol. ACstol은 첫 번째 ACstol이 보이면 에피네프린 줘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애트로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굳이 외우시려면 그 엔티콜리너직 제가 말한 거 있죠. 그 첫 번째 강의 때 엔티콜리너직의 효과 그게 다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AFib은 DFib, AFib이 생기면 DFib. 그래서 전기 충격을 줘야 되고 ACstol이 생기면 첫 번째로 에피를 주입하고 에피네프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트로핀. 두 번째는 애트로핀.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체스트 튜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